자, 들어갑니다. 기다려. 자, 자,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제 개념으로 동사 정리를 잠깐 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동사의 시제에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시제를 물어볼 수 있는 단원이 동사, 조동사, 가정법, 그 다음에 준동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만 모으다 보니까 네 문제밖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우선은 1번부터 봅니다. 자, 원래 우리의 수능은 이런 식이죠. 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 밑줄의 의미가 뭘 묻는지 물어본다 했어요. 부사의 밑줄은 우리에게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를 물어봐요. 앞에 더가 보이시죠? 그럼 더 플러스 명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lifeblood가 명사일 거고요. occurring이라는 현재 분사 형태로서 형용사가 꾸며주니까 occurr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수식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안 틀렸어요. 자, 드디어 시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시점에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현재 완료로 have pp로 표현하는 과거와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과거에 대한 분류를 해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over the past 100 years 이거는 특정한 시점이 아니죠. 기간적인 개념이야. 현재 완료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왔더니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준동사가 진짜 준동사일까 동사의 자리일까를 찾아갑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올라왔더니 what people don't know 명사절 주어예요. is 동사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왔어. 다시 한번 주어 동사 찾아서 첫 번째 명사가 가본 디옥사이드 level. 자, 그리고 나서 some부터 어거까지 가를 묶었어요. 시간의 부사구. 자, 하이픈 건너 내려갔더니 to 부정사가 나왔고 at least 1000 parts per million 끝났어. 동사가 없죠. 그리고 카본 디옥사이드 레벨에 대한 동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틀렸죠. 이게 뭘로 가야 돼? 시제로 봤을 때는요. 뭘로 갈까요? 어고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고는 무슨 시제와 함께? 과거 시제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was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혹시 답을 고르신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참고로 여기에다가 컴마 4가 나왔죠. 컴마 4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접속사라고 적어주세요. 자, 얘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because와 똑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이게 because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유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접속사니까 뭘 가져와야 돼? 주어, 동사, 문장의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네요. is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주어가 안 보여요. 하지만 나도니 부정어구가 보입니다. 영어에서는 부정어구가 나오면 주어 동사의 도치, 카본 디옥사이드, 주어, is, 단수.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설명됐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더니 A번에서 선택형이 나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이죠. 굉장히 옛날 이야. 니네가 6년생이죠. 맞죠? 3살 때 나왔던 문제. 자, 너희 3살 때는 이렇게 선택형이 있어요. 하지만 너희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문법이 선택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is냐 아냐를 물어보니까 우리 뭐 찾아야 돼? 주어. 첫 번째 명사는 주어입니다. 투부정사의 수식어를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단수 취급 is. 아무 문제, is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서 increase s를 붙일 것이냐, 투부정사를 쓸 거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시작부터 봤더니 don't mercy 명령은 the broccoli before storing it 그리고 since 나왔어요. 자, since는 무조건 접속사야. 주어 동사 나와야 되죠. moisture. 전치사가로로 묶었다. 그랬더니 동사가 없네요. encourage s 붙여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C번으로 갈게요.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에 대한 것들 좀 적어드렸죠. until도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를 쓰지 못한다? will을 쓸 수 없다. will 안 되죠? is 쓰셔야 돼요. 자, 요렇게 옛날에는 요런 것도 종종 물어봤어요. 오늘날 올수록 잘 안 물어봅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에서는 1번에 대시 나왔죠? 자, 대신 쓰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 시작을 봅니다. 물론 school teachers Carol taught Casey write that 대접속사 in her Asian upbringing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대절 명사절이죠.
자, 명사절이니까 주어 완문 넣어야 돼요. silence 주어, is 동사, sign 주격 보어 완문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immerse. immerse의 뜻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나타나다. 출현하다. 기억나요? 자, 나타나다, 출현하다 무조건 일형식 동사예요. 니네 혹시 나타나다의 동사 A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요? 훌륭해. appear. 걔도 일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의외로 너희한테 단어를 외울 때 책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장에 나와 있는 단어를 외우실 때 거기 나와 있는 단어 뜻대로 외우시고 좀 다양한 뜻으로 외워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끔 애들이 이제 채점하다가 선생님 이거 맞게 해도 돼요? 안 해요? 물어볼 때 나는 되게 중요시하는 게 품사고요. 품사. 명사를 형용사처럼 썼어. 의미는 똑같아도 틀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사적 표현이냐 타동사적 표현이냐를 되게 중요시해요. 왜냐면 지금 나타나다지 나타나다에 목적어 대상이 나올 수 있을까? 한국말로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공룡이 나타났다. 에서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죠? 너희도 외울 때 그걸 잘 보세요.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사나 타동사 막 얘기해 주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다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을까? 못 외워,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단어를 외울 때 의미를 똑바로 외우시면 그 의미의 뜻으로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좀 구분이 돼요. 이거 한 번에 제대로 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도 emerge. 그리고 나는 너희한테 이런 거 나타날 때 비슷한 의미의 똑같은 자동사를 한 번씩 이게 떠올리게 해드릴 거예요. 방금 어피어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면 둘 다 자동사라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깜짝이야. 자, 그러면 immerse. 나타나답니다. 자, 일형식 동사예요. 앞에 있는 주어. 그래서 어떤 recurrent theme. 이거 주제잖아. 그죠? 근데 주제가 나타났다. 아무 문제 없죠? 완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사 자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으로 내가 fear. 얘는 두려워하던데. 여자아이들이라는 주어로 관계사의 후에 수식을 받았고 얘가 두려워했어요. 말하는 것을. 자, 그래서 주어 동사로서 목적어 말하는 것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거 틀렸죠? 자, 이거 틀렸는데 우선은 이 내용을 너희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었을 수도 있고 안 읽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니 내가 읽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를 건데 나는 사실 이 지문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를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과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4번을 보니까 접속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주어 동사가 안 나와서 답을 고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ing 형태가 틀렸다는 생각에 답을 고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주어 동사가 안 나와도 되죠. 왜? 접속사 뒤에 대명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 가능하거든. 분사구문. 흔히 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ing가 나왔다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문장의 구조가 띄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자, 우리는요. 접속사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능수동을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speak도 말하다죠. 말하다로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표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to를 봤더니 없어 목적어가. 맞죠? 그럼 목적어가 없는 동사의 형태는 수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주어는 주어 생략, BING 생략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목적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능동형으로 갖고 싶다면 그럼 능동형을 안 갔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형이니까 수동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정답은 스포큰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어떤 여자아이가 언급하기를 이 여자아이들은 이게 어느 강의실에 왔더니 애들이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선생님이 이제 왜 애들이 말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여기 있는 여자아이들이 여겨지지 않아요. 말하는 걸로 말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말을 건네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으로서 말을 건네지지 않는다면 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질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speak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석적으로도 한번 얘기해드렸고 구조상으로도 얘기해드렸어요. 자, 5번으로 내려왔습니다. 5번에서는 where is 접속사. 그래서 동명사 주어의 단수 취급. 그래서 5번은 문제가 안 되죠.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킬로 문제래요. 이거는 경찰대 문제네요. 자, 1번에서 헤드 PP 나왔죠? 내가 너희한테 헤드 PP는 물론 수능에서도 물어볼 수는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헤드는요, 무조건 뭘로 간다? 시점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요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팀 리처드라는 사람의 엄마 도리스 보한원이라는 여성이 says 말했습니다. He's been riding bike. 자전거를 그가 타고 있다는 거야. 현재 완료를 썼네? 자, since를 썼어요.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인 since는 뭐뭐 이래로 쭉 이거 아니니? 맞죠? 자, since는요. 뭐뭐 이래로 쭉 이란 뜻일 때 since 뒤에는 과거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야 과거 시점부터 쭉 해서 현재 완료가 쓰일 수 있죠. 맞잖아. since 뒤에 과거 완료가 와버리면 그때 이후로 쭉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더 과거가 돼버려요. 내가 대과거의 의미를 알려드렸잖아. 그지? 그럼 이거보다 더 과거이니까 있지 않아요? 현재 완료보다 더 과거의 의미로 쓰이는 대과거도 기간적인 개념도 있기에 이렇게 since 동사, since 접속사 뒤에 쓰일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3 years old, 3살이라는 표현을 얘기죠. 3살이 지속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3살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what으로 바꿔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서 the one. She's the one. 주격보네. 그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그 얘기 하지 않느냐. 인칭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하지만 부정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이런 거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뭔가의 수식을 받는 한 사람 이런 의미니까 안 들려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왔어요. 3번에서는요. 여기서 이미 bring A from to B를 부사 홈으로 썼어. 그래서 여기에 for 플러스 목적격 발기 투부정사를 부사 부로 보면 되잖아. 그럼 안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에서 being으로 시작하더니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왔다. 분사 구문이 시작이니. 그죠? 그래서 4번은 안 틀렸어요. 5번 where라는 관계의 부사가 나왔다. 무조건 주어 동사 완문 주어 수동태 나왔으니까 완문이죠. 자, 그래서 얘도 안 틀렸어요.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문제를 다 풀었죠? 자, 이제 독해로 갑니다. 독해로 가요. 자, 독해로 가지고 오늘 사실 문제가 6문제인가? 좀 많죠? 그죠? 근데 말이 6문제지? 이거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수지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6개를 풀어오라고 했지만 여기 있는 문제가 아까워서 끝까지 푸시는 애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아이들의 기준에서도 만약에 내가 제시한 문제가 아닌 걸 다 풀려고 했다면 이번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야. 양이 많았어요. 자, 30번은요. 내가 어렵지 않아서 표시는 했는데 경찰대 문제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왜 X를 쳐드렸냐면 요런 게 31번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보기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거. 근데 수능의 지문보다 짧죠. 수능의 지문보다 너무 짧아요. 수능은 이렇게 짧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X를 쳤어요. 31번도 너무 짧죠. 그래서 X를 이거는 맞아요. 너무 짧았고 32번이 너희 수능 문제예요. 그런데 몇 년도보다 2022년 수능 홀 31번.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업이 문제가 된다. 내 말이 맞지? 그죠? 자, 이제 32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유머로 읽으시는 분들 있죠? 우리는 한국말은 유머가 더 익숙해요. 근데 사실 원발음은 휴머예요. 발음이 꼭 중요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발음을 설명해드린 이유는 가끔씩 듣기 할 때 얘가 유머러스하다고 대답 안 하는, 말 안 하는 거 알아요? humorou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려드린 거예요. 자, humor involves에서 자, 이런 유머, 우리는 한국말로 할 때 유머로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유머라는 것은 좀 더 올릴게요. 자, involved 포함하고 있습니다. not just bothers의 표현이 나왔죠. 실질적인 disengagement야.
원래 engage가 종사하다, 참여하다, 뭐 예약하다 이런 약속하다 뭐 이런 개념이라서 disengagement는 이탈이에요. 너무 동그랗게 읽어버렸네. 자, 실질적인 이탈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이탈을 포함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왜 형광펜을 여기에만 그었는지를 좀 설명할게요. 너희 나대이 복비는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인 건 다 알잖아요. 하지만 나돈니 버돌서는 사실 두 개를 다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이 컴퓨터는 자 색깔이 좀 특이하죠. 그지? 그래서 색깔도 예쁠 뿐만 아니라 성능도 훌륭해요. 라고 말을 했어. 나돈이 버돌솔 인 거잖아, 한국말에서. 자, 나는 이 컴퓨터의 색깔을 말하고 싶은 거니 성능을 말하고 싶은 거니? 그렇지, 성능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나돈이 버돌소는 둘 다를 포함하는 의미지만 그럼 보스 A 앤드 B를 쓰면 되잖아. 근데 나돈이 버돌소의 뜻은 B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둘 다 중에서도 뒤에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유머라는 것은 실질적인 이탈도 있겠지. 이걸 포함하겠지만 인지적인 이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지적인 이탈을 더 강조한 거야. 그래서 가끔씩 필자들이 글을 쓰는 이들이 뭔가 자기가 강조하고자 할 때 나돈이 보돌서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 강조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단어의 밑줄을 걷다. 자, as long as 접속사죠.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야. Something is funny. 이미 humor 얘기했으니까 어떤 것이 재미있는 한 we are for a moment, 우리는 잠깐 동안에는 not concerned with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그게 진짜든 fiction 허구든 진짜든 아니든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여기도 똑같은 말 나오죠.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는 휴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졌죠. 근데 이 휴머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this is why 지난 시간에 내가 적어드렸죠. 자, 이게 원인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유머에 있어서는 재밌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냐면 우리는요. 상당한 여지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telling funny 말하면서 뭘 말해요? 재밌는 것을 재밌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if they are getting extra laugh에서 그들이요 추가적인 웃음을 얻는다면 뭐 함으로써 exaggerating 과장을 하는 거죠. The silliness of situation 상황의 정말 실없음 상황의 이런 헛됨 어이없음을 과장함으로써 더 많은 웃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또는 even by making up 만드는 거죠. A few details에서 더 세부적인 상황을 만들므로써 더 많은 웃음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즐겁게 그랜드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커믹적인 자격을 그 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시적인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거야. 라이센스. 그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개그맨 요즘에 이제 개그 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개그 프로를 만약에 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코미디 빅리그 요즘에 그건 아직 하는 거 같은데 맞지? 하는 거지. 코미디 빅리그 같은 걸 볼 때 걔네가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여장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 지금 남자인데 왜 저러고 나와 이게 아니잖아. 그 사람에게 여장을 해도 여자처럼 봐주는 거고 그죠? 그 사람이 뭔가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꾸밈을 하던 정말 과장된 행동을 하던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를 주고 있어?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우리에게 웃기려고 한 애를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야?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웃어주잖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 사람이 그런 역할극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권한을 부여한 거죠. 우리가 나름 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는 어떤 이는 listening to funny story,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은 who tries to correct teller,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을 correct, 수정하는 거야. 자, 수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러한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no, he didn't spill the spaghetti on the keyboard. 아니야. 그는 키보드 위에다가 스파게티를 얹지 않았어. 모니터에 스파게티를 엎지르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코미디에서 슬랩스틱 개그를 하기 위해서 막 물 쏟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물론 약간의 소품 정도는 진짜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한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 띄우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아니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누군가는 아마도 이렇게 말을 들을 겁니다. 다른 listener, 그러니까 같이 듣고 있는 다른 이에게 stop interrupting, 끼어들지 마, 방해하지 마 라는 말을 들을 거야. 그죠? 우리가 개그를 보는 데 있어서 야 저게 말이 되냐? 옆에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한마디 하겠죠.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the creator of humor에서 유머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게 개그맨들 같은 사람들,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 putting 아이디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들의 머릿속에다가 넣어요. for pleasure,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자, 무엇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왜? 자,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유머를,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때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주명아?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어? 아, 잘못 들었다고? 자, 다시 얘기할게. 자, 아까 앞에서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때 또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초반에 나왔어, 초반에. 그렇지,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아주 초반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도 내가 형광펜진 부분을 보면 과장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그냥 만드는 거냐? 꾸미는 거냐? 꾸미는 거잖아. 어디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를 준다 했어? 라이센스를 준다 했죠. 그럴 만한 자격을 부여했잖아. 그리고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여기서 태클 걸면 어떤 일이 벌어져?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뭐를 원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아. 그죠?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 그죠?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용어에 대한 키워드로 잡으면 accurate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쉬웠어요. 자, 33번은요, 풀만한 것 같은데, 안 풀게요. 자, 제가 이렇게 V표 표시해드리는 건 좀 풀만한 거라고 그랬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갈 거냐면, 내가 풀만한 것들은 좀 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몇 개는 X표를 쳤고요. 그래도 혹시 풀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안 풀어도 되는 거는 뭐 버렸어. 아예 그것도 안 했어요. 43번으로 갑니다. 이거 만나온 것 같아요. 자, 43번. 43번 뭔가 많이 적었죠. 요것도 2022년 34번이에요. 그럼 밑에 보기는 단답형이 아니다. 그죠?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그랬어요. 자, 2022년도니까 올해 거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 올해 2023년이죠. 그럼 작년 11월 달에 봤던 건 2023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3년에 나온 수능을 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 precision, 정확성과 determinacy, 확정성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은요, necessary requirement이에요. requirement를 우리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과생들이나 과학 시간에 전제 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미니풀 모두 의미 있는 그런 과학적인 토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전제 조건이네. 그러면 핵심은 그거잖니. 과학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과 확정성이 necessary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지 않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엄마와 함께 progress in the science, 과학에 있어서의 발전은 자, is to a large extent. 이거 사실 해석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범위 내에 뭐 이런 의미잖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과학에 있어서의 발전, 진보는 ongoing, 요건 알아야 되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하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야? achieving, 얻어가는 거죠. ever greater precision에서 정확도를 얻어가는 과정이래. 자, 이미 앞에서도 과학 토론에 있어서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뒷문장에서도 과학을 발전해 나가는데 정확도를 얻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하지만 자, 그럼 화제를 전환했을까? 내용을 바꿨을까? 아니면 뭔가 강조했을까? 뭐 이런 거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historical representation에서 representation 진술이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놨어요. 역사적인 진술이라는 것은 put을 premium 이거 사실 읽어봐봐라. 프리미엄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뭔가 과중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도를 놓는 거예요. 자, 무엇에다가 proliferation 이거 아마 밑에 뜻이 나오다니 확산 뭐 이렇게 representation에서 진술의 확산을 좀 더 중시한다 과정에 나간다. 자, 아까의 소재는 뭐였죠? 과학. 것부터 소재는 뭐죠? 역사. 그죠? 과학은 뭐를 중시했다? 정확과 확정을. 자, 역사에서는 뭐를 중요시한다? 진술의 확산. 맞죠? 진술을 강조한 거야. 자, hence 따라서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refinement에서 잠깐만. 자, refinement는 정제라는 뜻으로 혹시 외우셨다면 너희가 난 이것도 하나 부탁을 할게요. 단어를 외울 때 그 한국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찾아보시거나 주변에 물어볼 선배나 어른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나한테라도 좀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요, 애들이 단어를 외울 때 한국말의 의미도 모르고요. 맞지? 그죠? 그래서 단어를 달달달달 배웠는데 지금 refinement를 혹시 외우신 분이 있다면 정제로 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어장에. 그럼 애들이 가끔 그런다. 정제가 뭐야? 라는 애들도 있어. 그럼 정제는 뭡니까? 갈고 닦아서 멋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이래서 그런 거 있잖아. 정제 소금. 소금은 원래 어디서 나요? 바다에서 물 증발시킨 거잖아. 근데 그거를 싹 불순물 제거하고 싹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걸 정제 소금이에요. 그죠? 물론 천연 소금도 많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마 정제 소금과 천연 소금 사이에 뭔가 또 좀 더 성분이 정제 소금이 조금 더 뭔가 아무튼 많이 이렇게 뭔가를 뺀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진술에 하나의 진술에 정제를 한 것이 아니라 생산인 거야. 무엇에 대한 지금까지 varied 다양한 형태의 진술에 대한 생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다시 한번 역사의 핵심에서의 역사의 진술은 진술을 확산시키는 거에 중점을 둡니다. 진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술을 갈고 닦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야? 다양한 진술을 많이 제시한 거야. 프로덕션, 생산한 거니까. 자, 그러더니 역사적인 통찰력으로 가요. 이 글은 역사를 얘기하고 싶었나 봐. 계속 역사만 얘기하네. 역사적인 통찰력은 자, not A, B가 나와야 되는데 not A, not B가 나오더니 but C가 나오죠. 자, 그럼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좁혀나가는 그런 이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근접성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근접한 진실이 아니라 뭐다? On the contrary 이거 연결사예요. 이와는 반대로 explosion 확산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했던 말이다. 그죠? 그래서 화살표 그어놨죠? 자, 가능한 변의 확산과 위에서 얘기했던 이 진술의 확산과 똑같은 말이지.
그 역사는 결국엔 진술을 점점 풀려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만 두 번 한 거야. 자, it therefore 그러므로 뭘 목표로 합니까? unmasking previous illusion에서 이전의 환영인데 무엇의 환영이냐면 determinacy와 그 다음에 precision이야. 아까 처음에 나온 단어죠. 정확성과 확정성에 대한 이전의 환영이라는 말은 뭐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환영은. 그죠? 그것을 unmask 해야 돼요. 자, 내가 단어를 잘 모를 때 구지연승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자, 봐봐. 이거 on 빼고 ing 빼세요. 그럼 마스크죠. 우리 마스크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쓰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니네 마스크 안 쓰니? 자, 여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자, 얼굴에 비비를 안 발랐어요. 맞지? 얼굴에 화장을 좀 덜 했어요. 그럼 여자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와요. 자, 남자애들은 마스크를 왜 쓰고 올까? 잘 안 쓰고 와야 되는데 화장도 안 하는데 수염을 안 감았어요. 맞잖아. 그지? 아니야? 다 나잖아. 내가 그러면 우리는 마스크는 동사로 쓰면 무슨 뜻? 가리다예요. 맞죠? 마스크 하면은 뭐예요? 밝혀야지. 그죠? 까야지. 까잖아. 자, 그러면 다시 정확도와 확장성에 의한 이전의 어떤 잘못된 개념을 까려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생산에 의해서 새롭고 대체된 진술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역사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진술의 확산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진술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된 진술의 이 부분을 까기 위해서 뭐 한다? 새로운 진술, 대체되는 진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확산해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형광펜 친 것도 역시 진술의 확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나서 rather than이 나왔죠. 야, rather than은 뭔지 아시죠? 뒤에 거라기보단 앞에 거야. 그럼 이미 앞에 거에서 중요한 거 얘기했죠? 뒤에 거는 아닌 거야. 자, 그런데 아닌 것도 한번 볼게요. achieving truth에서 진실을 얻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by careful analysis 세심한 분석에 의해서 what was right 옳고 그르냐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이런 이전의 진술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세심한 아주 상세한 그런 분석에 의해서 진실을 얻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에 의해서 밝혀내는 거야. 판단이 아니라 밝혀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이제 and 그리고 이러한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그럼 위에서 나온 거죠. 위에서 강조한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부터 development historical insight에서 역사적인 그런 통찰력에 대한 발달은 자 indeed 안 중요하죠. 무엇으로 여겨진다? outsider 외부인에 의해서 하나의 과정인 과정인데 무슨 과정? 좀 더 confusion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게 진실과 정확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그거에 대한 그 환영을 하나로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지속적인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거죠. 우선 퀘스처닝이라는 건 의심을 품는 거야. 의구심을 품는 거야.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으면서 그럼 무엇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앞에서? 이전의 견해에 대한 환영이라고 그랬죠. 그지? 이전의 견해에 대한 환영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경훈아? 그래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문점을 갖느냐가 나왔어. 또 레드덴이 나와서 여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서 비교는 과학으로 해요. 자, 위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물론 답을 표시는 했지만 자, 우리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정확성과 확장성이에요. 자, 정확성과 확장성을 여기서도 이번에서 언급을 하죠. 단어를 살짝 바꿨어요. 그런데 아까 이전에 얻어진 환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미 벌써 얻어진, 겉으로 보기에 얻어진 것 같은 확정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피곤하시죠? 피곤하지? 오늘 근데 내 눈이 좀 빨개 보이지 않냐? 나 눈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라서 좀 이 흰자가 보일 텐데 좀 빨갛지 않아요? 안 빨개? 아까 보니까 빨갛던데. 나 사실 충혈됐어요.
내가 원래 오늘 조금 늦을 수 있다고 그랬지. 내가 오늘 안 늦으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내가 그 아직 병원을 다닌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내가 병원을 가면은 주사를 한 1시간을 넘게 맞아야 되거든요. 주사를 1시간 정도 맞고 와야 되는데 원래 주사를 어떻게 맞냐면 아침에 가서 체열을 해요. 피를 뽑아. 내가 피를 뽑고 피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2시간이 걸려. 그래서 내가 아침에 2시간 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일단 대형 병원을 다니니까 이제 그 병원의 담당 교수와 이제 진료를 봐요. 그럼 진료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 맞는 곳에 가서 조제를 해. 그때부터 약을 조제해서 주사약이 나오면 그 주사를 맞고 그리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 3주 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집에 오니까 1시간 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늦을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일찍 왔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6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근데 그 병원이 체열이 원래 7시부터야. 근데 참 이 세상에 어르신들은 엄청 그렇게 잠도 없으시니 7시만 되면 거기 바글바글해. 나 진짜 7시까지 딱 도착해 결혼표를 딱 먹었는데 49번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진짜 대박 일찍 온다. 문도 안 열렸는데 내가 58분에 뽑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그 49번째 순서 선거를 기다리면서 이제 피를 뽑고 나니까 7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진료는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병원에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나 벤치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내가 피곤하면 이렇게 많이 자거든. 근데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커피를 벤티 사이즈로 이만한 거를 마셨다. 그리고 잠을 안 잤어. 그리고 진료를 10시에 봤어. 엄청 많이 기다렸는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10시에 진료를 보고 이제 병실에 올라가서 주사를 맞는데 보통 주사 맞을 때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자거든. 그 누워서 맞으니까 이러고 자가지고 보통은 간호사가 와서 저기 그 뭐지 이게 혈압 같은 거 잴 때 혈압 좀 잴게요. 그러면은 잠결에 네 이러면서 혈압을 재는데 와 오늘은 커피가 너무 셌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걸 자야 되는데 그래갖고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1시간 반인가를 안 자고 주사를 다 맞고 나왔더니 11시 좀 넘었나? 그래서 밟았지. 자, 밟았어. 그랬더니 아까 내가 12시 좀 넘어서 도착한 거야. 그래서 늦지 않게는 왔지만 상태가 안 좋아. 나도 지금 너무 졸려. 너무 졸리고요. 아까 내가 니네 단어 시험 보는데 여기 거울을 깨다보는데 눈이 뻘건 거야. 내 눈이. 충혈이 좀 돼 있어 지금. 그리고 난 이제 10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그지? 나도 졸리다고. 자지 말라고. 나도 졸리니까. 물론 너희도 졸리죠. 피곤하구나. 나 이해한다니까. 니네 때 제일 저기 뭐지, 제일 잠이 많을 때라고 그랬잖아. 어제도 새벽 4시에 누가 나한테, 4시가 아니구나. 새벽 1시인가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거든. 카톡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 4시에 답장해줬어. 너 아니냐? 너 아니니? 누가 나한테 카톡을 1시 반에 보냈는데,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답장을 했거든요. 내가 왜 테이는 너희가 아니구나. 여기 없네. 아닌데. 얘가 아닌데. 아무튼 아침에 내가 무지하게 일찍 답장을 해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새벽 4시에 답장을 해줬는데 그때 깨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못 일어날까봐 잠을 못 잤어요. 그 나도 얼마나 일찍 일어났던 얘기야. 그죠? 너희도 요즘 맨날 늦게 자죠? 그래서 힘들지 않니? 그죠? 근데 오늘은 좀 맑아. 모의고사도 봐야 되잖아. 그죠? 나는 10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고 니네는 모의고사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스크가 은근히 덥지 않니? 그지? 잠을 잘 오게 만들지 않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죠? 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의고사는 봐야 된다. 할 건 해야지. 그죠? 나도 수업은 해야 되잖아. 그거 끝나고 바로 일로 온 거 아니야.
아까 고민했거든. 근데 살짝 갔다 올까? 오늘 좀 늦겠다고 얘기했는데 갔다 올까? 할까? 그러다 그냥 왔어요. 집에 가면 못 나올 것 같아. 사람이 편하면 늘어지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명이 계속 된다. 그죠? 다 잤어요? 이제 안 잘 수 있어요? 자, 애들이 아직은 무미건조해. 반응도 없고. 오늘은 내가 모자도 좀 쓰고 오지 않았냐? 그지? 내가 고민을 했어. 내 머리가 좀 되게 짧지 않아, 얘들아? 되게 좀 이상하게 짧지? 이상하게 짧지 않니? 근데 예쁘게 짧진 않잖아. 그치? 약간 비퍼먹은 것 같겠냐? 아니, 머리가, 사실은 내가 수업을 안 하, 1년 동안 쉰 것도, 이게 치료삼에서 쉰 것도 쉰 거지만, 사실 머리를 다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더니 이게 다시 긴 거야. 근데 내가 작년에도 좀 살만하니까 학원에서 계속 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가 없어요. 그랬거든.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서 못 나가요. 그랬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긴 나왔어. 나왔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걸 가발을 쓰고 가? 그러다가, 에휴, 그래. 가발은 오래 못 쓰니까 까자. 근데 자신있게 이제 머리를 그냥 왔다? 근데 내가 첫날 너희 이렇게, 물론 여기서 누군지는 모르겠어. 뭐 너희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반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몇 명의 애들이 나를 보고 좀 놀랬어. 이렇게 움찔한 애가 있었어. 내가 쟤는 내 머리를 보고 놀랬구나. 나서 100%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머리가 아직 다 안 길었어. 내가 몇 번 다듬었는데 이 밑에는 빨리 기더라고. 보통 여자들은 머리가 기니까 잘 모르잖아. 그지? 근데 남자애들은 알죠. 머리가 어디가 제일 많이 길어? 여기가 많이 길지 않니? 그리고 여기가 잘 안 자라. 그래서 여기가 짧고 여기는 지금 2번이나 다듬었는데도 여기 긴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추하잖아. 그래서 그냥 추해도 그냥 이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모자를 한번 써보자. 모자를 잘 쓰면 조금 추하지 않고 늙어 보이지 않고 괜찮을 것 같은 거야. 너 너무 좋아한다. 요즘아. 웃음이 나는 거지. 그치 나를 비우는 거 아니지. 그래서 내가 모자를 썼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좀 낫지 않니? 머리를 쥐파먹은 것 같진 않잖아. 그치? 나 앞으로 이거 너희 교복 입듯이 나 한 당분간은 계속 쓰고 나갈 것 같아요. 그지 않냐? 괜찮지 그래도 좀 낫지. 그래 반응을 좀 해줘야지. 오늘도 아까 회의 갔는데 저기 남자쌤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는 거야. 아무리 내가 누가 써도 그렇단말이야. 노은철 쌤도 반응도 없고 말이야. 이따 따져야지. 자, 아무튼 나 이제 잠 좀 깼어요? 잠 좀 깼어요? 야 웃기려고도 하고 말도 하고 일찍 다 한다 진짜 내가 내 머리에 대한 실수까지 까가면서 진짜 정말 니네도 좀 깨라고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알겠죠? 보통은 내가 웃기지 않거든? 여기서 설치는 애가 나와야 돼. 자신을 내려놓고 설치는 애가 하나 나와줘야 걔랑 나랑 호흡이 맞아서 조금 재미있게 될 수 있는데 아니 세상 이렇게 얌전한 애들은 처음 봤어. 진짜 얌전해. 거짓인 거지? 거짓 아니야? 원래 다 이렇게 얌전해요? 이래놓고 내신 때 본성이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내신 시간표도 못 짜야 되는데. 대단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재밌는 얘기 줄게. 내가 어젠가 엊그저께 드디어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단어만 외워서 성공한 케이스? 그 자식이 어제 엊그저께 나한테 톡이 왔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간대 군대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야 유신고 있냐 혹시 여기에? 야 유신고 하복 알아요? 이제 1년 지나봤으니까 유신고 하복 알잖아. 유신고 하복은 어떤 느낌이니 니들한테? 되게 웃기죠? 근데 유신고 하복도 마른 애가 입으면 북한의 김민촌이고요. 조금 이렇게 통통하신 분, 유신권이? 아니지? 유신권 없죠, 여기? 통통하신 분이 입으면은 김정은인 거 아시죠? 알아, 몰라. 맞잖아. 근데 유신고 하복이 얘한테는 약간 그, 김정은 스타일이거든. 얘는 그 서강대 갔다는 게 있잖아. 근데 얘가 이따금씩 나한테 문자를 해요. 근데 얘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때도 너희한테 얘기했는데, 자, 봐봐. 얘는 아무 때나 얘는 지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더라고. 얘 봐봐. 여기 보면 이게 2018년도 10월이었더라고. 이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핸드폰 몇 번 받고 있으니까 이게 안 떠. 근데 여기서 이거냐면 선생님 왼쪽 거 해야 돼요? 오른쪽 해야 돼요? 이렇게 왔어. 보이지? 왼쪽 거 해야 돼요? 오른쪽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그랬다 그랬더니 숙제는 다음부터 할게요. 실제 공부를 안 하는 애야. 그래서 내가 장난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봤지? 그지? 근데 얘가 나중에 얘가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끝나고 성적표도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 얘 봐봐. 쌤 주무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얘가 아니 그랬더니 여기 제 합격증을 보낸 거야. 그러면서 이 자식 해냈네 그랬더니 이제 서강대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단어만 외우다 성공한 케이스. 그래서 얘가 영어는 단어가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얘가 내가 얘기잖아. 단어만 하다가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애인데 얘가 갑자기 군대에서 문자가 온 거야.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함? 지가 이병이래. 이렇게 보냈어. 요즘에 이렇게 해서 저기 어플로드 문자 뭐지 미문 편지를 보내더라고. 근데 이걸 보내더라.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지키는데 시간 타령을 하더니 이랬다. 그랬더니 얘가 제가 봤을 때 24년은 안 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오면 좋겠다. 그럼 나도 나이도 안 먹고 좋겠네.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넌 어디서 근무하니?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고성이래. 고성이 강원도 저 끝이더라고. 야, 그래서 너 최전방이네? 야, 춥겠다. 내가 그랬어. 너 최전방이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줄 알아? 취사병이에요. 그래서 취사병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그래 조만간 폐지는 늘 거야. 전 이만 소등하러 가겠습니다. 야, 이런 즐겁게 살아야지. 한번 즐거우려는 인생이 그냥 계속 즐겁게 풀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아니 진짜 걔는 딱 봐도 어쩜 좋아. 저 김정은의 저 몸매는 별거든. 근데 갑자기 군대 취사병으로 가더라. 너무 어울리지 않냐? 그치? 여기는 취사병으로 갈 만한 애가 없네. 자, 아무튼 자, 이제 잠 좀 깼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시 또 수업 시작하면 또 졸려. 알지? 그래도 깨라는 얘기야. 알았어? 자, 깰 수 있어? 자,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죠? 야, 진호야. 내가 더 졸리냐? 저기 형우 쌤이 더 졸리냐? 저게 더 졸려? 고마워. 형우 쌤이 나한테 그랬거든. 애들이. 그래서 형우 쌤가 우리 애들도 자요. 그랬거든. 그래도 쟤는 센스가 있네. 내가 더 안 졸리다고 그러잖아. 그치? 센스 짱이야. 자, 봐봐. 자, 아카데미의 디스플린이 또 단어장에 외우면 맨날 규율로 외워요. 그런데 지식 분야 학과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학과라는 뜻으로 쓰였어. 난 이런 거 나오면 제발 좀 여기 밑에 단어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수능은 이렇게까지 친절하진 않아요. 수능은 새로운 지식을 우리한테 심어주는데 희한한 거는 보기에 단어로 심어주진 않더라고 점점 더. 그래서 학문적인 학과의 성장과 그 다음에 subdiscipline이야. 저희들은요 SUD가 붙으면 언더의 개념이에요. 언더. 자, 잠수함의 용어로? 그렇지. 거기에서 서브가 들어가는 거야. 야, 얘 대답 못했어. 봐봐. 자, 서브가 아래예요. 그러면 학과와 학문의 학과와 하위 학과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부로 들어가잖아, 대학도. 그지?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하위 학과의 성장원 이런 식인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예시가 나오죠. 사실 예시는 안 읽어도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나오죠. 자, 학문의 성장 그리고 오브가 나왔으니까 특정한 인물의 성장인 거야. 그러면서 또 예시가 나오는데 안 읽어도 된다 그래서 자, 이 성장은 도움이 됩니다. 생산을 하는데. 원리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반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무엇의 선택과 조직을 분류하는 거야. What is worthy?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분류하는 그러한 원칙과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대요. 자, 그래서 내가 나름 제일 적게 블랭크를 쳐주려고 핵심을 좀 그래도 소재를 잘 잡으려고 그나마 친 게 이거야. 다시 해볼게요. 자, 학문의 성장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특정 인물의 성장은 뭘 하게 만들어준다? 가치 있는 걸 선택하게 해주고 가치 있는 걸 분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소재 잡았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지키고자 하는 가치예요, 사실은. 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struggle,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선택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moreover 게다가 자, as a museum and university에서 박물관이나 대학은요 더 많이 further니까 through apart 분류를 시켜요. 어느 쪽으로? 끝으로. 19세기 말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19세기 말까지 박물관과 대학이 끌고 갑니다. 자, and 그리고 as가 또 나오죠. 이러한 생각, 사물에 대한 이러한 생각 매우 가치 있다라는 경로. 이 세상을 알아가는 좀 그런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이 went into decline이니까 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가 다 as야. 여기도 as, 저기도 as야. 그럼 이렇게 하면서 핵심 뭐야? collecting, 수집이라는 것은 그 지위를 잃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요, 앞에서도 학과 학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조직 선택해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시작을 하더니 박물관, 대학, 그리고 사물에 대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집이라는 것이 지위를 잃었다는 건 수집도 하락인 거야. 맞죠? 수집도 하락인 거야. worthy intellectuals,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로서 특히 사이언스 과학에서 the really interesting,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과학의 측면은 자 그래서 그냥 과학의 측면이야. 점점 더 무엇이든 인비저블이야. 보여요? 안 보여요? 인비저블. 안 보이죠, 그렇지? 이게 어려워? 안 보이는 거잖아. 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네이키드 아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대요. 자, 우리가 블랙홀. 블랙홀이 육안으로 보이냐? 아니지. 그죠?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가 아니라서 말이 떠오르지 않네. 그게 뭐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뭐랬지? 상대성 이론을 머리로만 계산한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그 블랙홀을 너 이거구나 전형적이. 아니야? 뭔가야? 그래요?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자, 저기 그 사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블랙홀을 생각해낸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냈다기보다는 발견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머리로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듣기로는. 그러면 사실 이제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산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되게 중요한 측면은 이제 육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and 그리고 classification of things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분류 이런 것도 모아진 어떤 것들에 대한 분류도 더 이상은 뭘 확정할 수 없다? 만들어내는 것은 cutting edge knowledge니까 cutting edge라는 건 뭐예요? 갈고 닦은 거잖아. 이렇게 딱딱 반듯하게. 그죠? 그럼 반듯하게 잘나려면 그런 지식을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없대요. 자, 이래서 이런 용어야. butterfly collection, 나비수집이죠. 나비수집이라는 용어야. 아까도 용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컬렉팅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비수집은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단순히 형용사로서 단순히 mere와 같은 그런 단순함과 함께 사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핵심은 나비 수집은 이제 칸을 좀 줄여볼게요. 자, 위에서 말하는 수집이죠. 그죠? 그리고 분야는 어디 분야예요? 과학이죠. 사실은 나비 수집도 요즘엔 하는지 요즘엔 안 한다. 그죠? 너희 부모님 세대는 나비 수집 같은 거 하셨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자연이라는 시간, 과학이라는 시간에 사실 하잖아요. 생물 이런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이제 컬렉팅은 더 이상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거고, 이제 육안의 시대가 아니야. 그죠? 육안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집의 개념은
무엇에 대한 추구겠어?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지위인데 어떤 수식어가 들어갈 거냐는 거야. 위에서 이미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답을 골라야 돼. 답이 밑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요. 자, 그래서 보기로 하면 6번이 돼야 돼요. 자, 내가 올라가면 답을 표시해놨을 것 같아. 짜잔, 짜잔, 짜잔. 표시해야 돼요. 왜 안 가? 자, 안 표시해놨어. 자, 뭘까요? 자, 어떤 게 지위를 잃었을 것 같냐? 내가 일부러 표시 안 했어. 맞아. 생각났어. 야, 지위를 잃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이야. 그렇지, 부정적이야. 자, 경쟁적인 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부정적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2번부터 할게요. 참신한, 너무 참신한. 긍정, 부정에서 부정적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자, 세컨더리, 부차적인, 부수적인.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자, 4번은 어때요? 확실히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자, 너희가 내가 왜 지위를 잃었다라는 말에 그 부정성을 중점으로 가장 아닌 걸 쳐 나가셔야 돼요. 그럼 2번, 4번은 우선 제일 먼저 탈락이야. 확실히 긍정적이죠. 자, 경쟁적이라는 게 부정적이냐 아니냐인데 만약에 우리 아까 소재가 콜렉팅 수집이잖아요. 수집을 경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집이 경쟁적인 지식 추구이다라고 말하면 긍정성을 나타내겠냐 지위를 하락하는 걸 나타내겠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어디 갔어? 경쟁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경쟁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부수적인 추구, 콜렉팅. 부수적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부수적인 거. 메인이에요? 메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메인이 아닌 거잖아.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추구. 자, 그러면 지식에 대한, 콜렉팅이 지식에 대한 경쟁적인 추구냐, 부차적인 추구냐, 무조건적인 추구냐 해서 어느 게 가장 지위 하락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렇지. 답은 3번인 거야. 그거의 어떤 느낌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 용어가 지니는 의미. 이미 지위를 하락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46번이죠. 46번은 좀 건너갈게요. 내가 46번도 쉽진 않았는데 오른쪽에 좀 필기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건너갈게요. 요건 건너가고 자 47, 48인데 자 47, 48에서 요것도 수능 문제죠. 34, 33 내가 지금 이 형광펜 친 거 보이시나요? 이 48번 말고 47번 됐어. 자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형광펜 친 걸 같이 쳐주세요. 요거 왼쪽 거 형광펜 친 거 같이 쳐주시고 자, 본인이 풀어온 답고 한번 확인해 보든가 그리고 고칠 수 있으면 또 고치셔도 돼요. 오른쪽에는 답이 나와서 그걸 안 되고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왜 너희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냐면요. 지금까지는 첫 문장에서 소재를 잡고 그 소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의 글이 주로 나왔거든. 내가 너희를 풀어주면서. 근데 얘는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실험과 조사로 시작을 해요. 맞지? 지금 보면은 엠마 브랜들리라는 사람이 has investigated 하면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야. 보통 수능은요. 뭔가 실험과 조사와 설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얘가 조사로 시작했다는 건 뭐야? 실험부터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실험의 주제를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험의 결론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글의 소재랑 주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빈칸을 고르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응답은 응답인데 유러피안 러빈이에요. 러빈이 뭐냐면 종달새? 그러니까 새야, 새. 새. 그래서 유러피안 러빈, 이 새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냥 러빈이를 읽었을 때 딱 새라는 것만 눈치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새의 응답이야. 그럼 무엇을 위한 응답이냐? 노래죠. 이웃새의 노래소리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새죠. 낯선 새. 그죠? 외부 새의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거야. 그럼 새를 갖고 실험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라지 컴플렉스에서 아주 쿨하고 복잡한 노래의 레퍼토리는 당연히 우리 저희 사람의 노래에서 레퍼토리라는 거는 노래 가사겠지만 새들의 노래에서는 레퍼토리를 그냥 노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새소리에도 그냥 짝을 짓기 위해서 지저대는 새소리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 아니면은 먹이를 찾기 위한 거 아니면 기타 등등 의미 있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유러피안 러빈의 레퍼토리, 복잡한 레퍼토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했다? discriminate 구분을 했다. 자, between songs, neighbors, and stranger. 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웃새와 외부새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뭐를 했다? 이웃새의 노래소리와 외부새의 노래소리를 구분했다가 키워든 거야. 이 실험에 있어서.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 형광펜을 쳐드린 거고 Favorite tape recording of strangers. 이러한 외부새의 테이프로 녹화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좀 더 많이 노래를 불렀고 오버랩은 겹쳤죠. 그들의 노래와 플레이해주는 그 소리의 노래가 그죠? 이웃들의 노래소리와 들었을 때보다 이웃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스트레인저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더 크게 노래를 부르고 오버랩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브랜들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건 무슨 제안이야? 실험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판단을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하기를 자, 오버래핑송에서 이렇게 겹치는 노래를 불러 제낀 것은 노래의 겹치기는 자 바로 뭐다? aggressive response에서 뭐다? 공격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이 글은 뭐라 그랬어? 실험의 글이라고 그랬지. 실험의 글로 시작을 해서 실험의 대상은 그러니까 실험의 그 소재는 내 이웃의 소리와 외부인의 소리를 구별하는데 구별을 했고요. 그리고 겹치기 노래로 반응을 하는 건 공격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however 그러나 이런 차이는 또 이웃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웃과 낯선 이방인에 대해 반응의 차이는 자 occurred 일어났다 오로지 뭐 할 때만 그 이웃의 노랫소리가 좀 더 라우드 스피커가 확성기에 의해서 연주될 때 플레이 될 때야. 어디에 놓여있는? 자 근데 잘 봐. 여기 보시면 이들의 반응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를 잘 보세요. 확성기가 키워드일 것 같니? 바운더리가 키워드일 것 같니를 내가 사실은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형광펜은 쳐왔죠. 잘 봐. 확성기에 의해서 연주가 되었을 때라고 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확성기라는 건 좀 크게 말하는 거잖아. 스피커. 그런데 어디에 놓여졌느냐? 하나는 경계선이죠. 이웃 영역과 그 테스트 받는 세아의 영역의 경계선이야. 바운더리. 요거랑. 그 다음에 어떤 이웃의 노래가 또 다른 바운더리에서 연주된다면 one separating territory에서 그 실험의 subject이 주제 말고 실험 대상자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실험 대상자의 영역과 분리시키는 곳에서라는 영역인 거야. 바운더리인 거야. 동격이잖아. 또 다른 이웃과 그 실험 대상자를 분리시키는 바운더리에서 연주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낯선 이의 부름으로써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이방인 세대. 자, 그럼 너희는 여기에서의 반응의 차이의 소재는 반응 차이의 원인은 라우드 스피커 때문이에요. 라우드 스피커가 놓이는 위치 때문이에요. 위치 때문이죠.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 형광펜을 이렇게 많이 쳐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뭐뿐만 아니라 이 결과는 입증을 해냈다. 이 결과가 뭘 입증했겠니? 우선 소리를 구별한다는 건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 그죠? 소리를 구별하는 게 다는 아니죠. 어떤 조건에서의 소리를 구별해낸 거야. 바운더리가 어느 쪽이냐잖아. 그지? 그 경계 영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빈칸에는 그러니까 사실 보기에 라우드 스피커 하나 있거든. 그죠? 있잖아 보기에. 없어? 나 봤는데. 뭐 있는데? 아 라우드 스피커가 아니라 볼륨 얘기를 내가 라우드 스피커로 착각을 했구나. 볼륨 얘기도 하나 나오잖아요. 라우드 스피커에 꽂히면 이걸 고른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고르면 안 되지. 뭐로 가야 돼? 영역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 바운더리의 개념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면 3번도 한번 헷갈릴만 하죠. 하지만 여기서의 특징은 뭔지 아니? 형편없는 영역의 감각이야. 야 영역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애가 그 영역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구별해야 되겠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좀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갑니다. 48번은요, 그냥 넘길게요. 49번은 내가 여기서부터 좀 형광펜을 안 쳐드렸어요. 너무 경찰대만 있어서 요 두 장은 건너뛰었고요.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54페이지가 갑니다. 자, 54페이지. 내가 형광펜도 안 쳤어요. 처음이죠? 자, 보이십니까? 54페이지.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출처가 없는 걸 보니까 그냥 일반 문제인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만들었겠죠?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답이 나오셨으면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알려주신대요. 야, 내가 안 졸린다며, 형쌤보다. 이러면서 대놓고 자면 어떡해. 아, 내가 안 졸린다며. 사기쳤어, 너. 그러고는 엎어져서 자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다섯. 아니야. 그렇지. 잘했어. 안 어렵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어려웠어요? 조금 헷갈려. 그 헷갈려. 빈칸을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야. 어? 안 헷갈리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좀 풀만해지 몇 번이야? 그렇지. 안 졸리다며. 야, 너무 립서비스하게 너무 티나잖아. 이렇게 대놓고 자요. 답 나왔어요. 그렇지. 답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직 아니에요. 나왔어요. 아직 아니야.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렇지. 비정이 나왔어요. 그렇지. 야, 어려운데? 세진이 나왔어요. 오, 저쪽 수민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현승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나오셨어요. 경훈아. 아니에요. 괜찮아.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되게 좋다. 붙이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 팀원이잖아, 그치? 이런 것도 편의점에서 파냐? 그래. 나는 팀원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 팀원이가, 팀원이 뭐 때문에 내가 팀원이를 했는데. 내 교통카드를 신용카드로 타겠지. 그치? 근데, 우리 애 때문에 팀원이를 사야 되는데, 팀원이를, 카드를 돈을 주고 사서 충전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카드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지, 또. 그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니네는 니네 알아서 엄마가 돈 던져주면 되잖아. 아니야?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거야? 니네 만 14세 넘어서 니네 뭐 다 가입이 되지 않니? 우리 애들은 뭐 가입이 안 돼. 다 내가 해야 돼. 만 14세가 안 돼가지고. 근데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놈의 팀원인데. 그래서 NFC랑 그게 되는 거야? 핸드폰 NFC가 그게 애들도 되는 거야? 그게 애들도 돼? 아씨, 너무 어려워. 근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안 되던데? 애들은? 되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방법을 모르나? 너무 어려워. 자,
나왔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는 대부분의 답이 나왔어. 근데 희한한 거 오늘만큼은 진짜 내가 답을 본 이상 본에는 다 맞았어. 내가 답을 물어봤을 때 대답해준 분은 다 맞으셨어요. 좀 단어가 그래도 조금은 쉬웠죠? 그죠? 표현이 좀 쉬웠지? 자, 우선 애가, 야, 이게 톰이 뭔지 아시죠? 무덤. 아시죠? 자, 전사에, 알지 못하는 전사의 무덤을 기어 올라가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있다. 그리고 touch something he's not supposed to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걸 건드려요.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이해되세요? 내가 예전에 우리 애들 한 4살인가? 3살인가? 그때 우리 외할머니의 어디지?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낙골당 그러지 낙골당 거기를 데리고 갔다? 나도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낙골당을 못 가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한번 갔어. 근데 낙골당이 우리 외할머니 요렇게 이거 알죠? 아시죠? 그 TV 같은 데서 보잖아. 근데 거기에 우리 외할머니 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종교상으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애기들은 뛰어다니잖아. 갑자기 어디서 사진을 들어놨다는 거야. 야,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했더니 저기 있었대. 근데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남의 사진을 갖고 와버리면, 컴퓨터로 사진을 갖고 와버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돌려놔. 그러고 내가 그 위에다 돌려놓고 왔어. 난 몰라, 이씨. 이러면서. 남의 사진을 막 뜯고, 돌아다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그거 재밌는 거지. 그거 뛰어다니는 거야, 진짜. 거기서. 그 애들은요, 정말,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무덤 위에 기어 올라갈 수도 있죠. 어떤 걸 만지면 안 되는 걸 만질 수 있죠. 그리고 misbehave의 잘못된 행동을 하죠. 박물관, 레스토랑, 스쿨버스 또는 다른 공공장소 같은 데서. 그죠? Someone who is not the child versus 아이의 부모가 아닌 누군가가 자 그러면서 그 누군가를 예시로 가로 속에 넣어놨다? 이걸 누가 해야 되니? 아니고 되지. 다가와요. 그리고 아이 또는 그의 부모에게 다가와서 가만히 있겠니? 한마디 하면서 그죠? 자, 에스크 무슨 동사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땡땡 땡 땡땡 동사. 아, 너무 길어?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했어. 환청이 들려서. 아, 내가 지난 시간에 무슨 동사 하면서 했었는데? 자, 그럼 힌트 하나 드릴게요. He comply. 에서 어디 갔어? 수일치 안 했잖아. 주장, 명령, 제한, 요구 동사. 그래도 생략돼 있잖아. 이거 요구하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와가지고는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요청을 했어. 뭐 하라고? 그에게 행동적인 어떤 기대치에 맞게 따라 하라고. 한마디로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아이들의 부모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애가 어디서 사진 하나 주웠다고 해서 닭발탕에서 그게 남을 해친 건 아니잖아. 굉장히 민망하고 내가 죄송스러울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what if 뭐뭐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bottom line 좀 더 경계선을 좀 정해야 되죠. 부모로서. 자, 뭐 한다면 자 어떤 지점에서 아이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bottom line을 정한다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원스 일단 그 아이가요. 어린 동생을 때렸어요. 한때 때린 적도 있겠죠. destroyed something valuable 같은가 가치 있는 걸 파괴시킬 수도 있죠. 또 hurt another 다른 일을 해칠 수 있죠.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아이를. 그 다음에 being expelled from school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또는 법을 어길 수도 있죠. 이 법은 뭐 교통법규 같은 거 애들은 어길 수 있다 얘들아. 그죠? 그럼 편하잖아 어린이들은. 그죠? 그래서 민식이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기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애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이것은 애매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enough라고 말하기 전에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limit, 한계, 제한, 그것도 아이가 해석해야 되는 그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아이가 완전히 알아들을 순 없죠. 집에서 엉엉엉 뛰어들도 몇 살 이하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부모가 아무 말 안 하는 것과 부모가 말을 하는 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 그래서 이 라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어쨌든 뭐를 해야 돼? 아이한테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을 볼 때 anything goes until actualize hurt someone. 어떤 일을 실제로 다치게 할 때까지는 anything goes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 라는 말이 깔리게 되죠. 왜? enough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이는 실제로 해를 끼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냥 내비두면.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요거 풀만했죠? 일부러 내가 형광펜을 좀 안 쳤어요. 형광펜 안 쳐도 답이 나올 것 같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등급 질문은 안 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빈칸은 끝났어요. 자, 쉬는 시간 오늘 많이 못 드리죠? 그죠? 오늘 두 번 드리기엔 좀 애매모호하잖아? 그래서요, 지금이 내 생각에는 충분히 드리는 게 딱 10분까지. 10분만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한 52, 3분 되거든요. 딱 몇 시까지? 3시 10분까지. 대신 화장실을 반드시 갔다 오셔야 돼요. 절대 안 보내드립니다. 알겠죠? 진짜 내가